2021년 6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미국 활용법, 우리도 좀 배우자. 부제는 아이언돔 떨어졌다, 돈 내놔라.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세계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김태훈 기자인데,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다 떨어졌다 라면서 미국에 SOS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서 승자는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아닌 아이언돔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언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언돔은, 아이언은 뭐 강철이죠. 돔은 이렇게 돔이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의 카이라는 회사가 있죠. 한국 항공우주산업,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IAI라고 하는 항공회사이면서, 항공기 제작회사이면서 미사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또 미사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양대 회사인데 우리라면 뭐라고 할까? 라파엘을 어디다 비교해야 되나? 하나 디펜스라고 비교해야 되나? 뭐 좋습니다. 그 두 개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게 아이언돔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1일 동안 서로 포격전이라 그럴까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하마스는 한 4,300발의 로켓탄을 쏘았습니다. 근데 90% 이상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격추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즈볼라 그 테러 단체 아시죠? 그리고 북한, 이런 데에서 제작한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입수했거나.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방사포라고 하는 게 바로 하마스가 쏜 로켓탄, 로켓포입니다. 이 북한의 방사포, 또 이번에 하마스가 쏜 로켓포들의 원형은 소련이죠,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니까.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인 BM-21이 원형입니다. BM-21. 뭐 이거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BM-21 그라드라고 하는 건데, 소련이 1960년대에 개발했습니다. 122mm, 직경이 122mm 정도 되는 10cm, 12cm 되는 지름이 이런 포탄을, 로켓탄을 발사하죠. 다연장입니다. 우리 그 구룡이나 천무 보게 되면 발사하는 거 있죠. 미국의 MLRS랑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소련에서는 이거를 세칭 카츄샤 로켓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BM-21이 미국이나 서방권에서는 로켓포 개발에 관심이 없었는데 60년대에 개발해갖고 이게 효과적이니까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한 50여 개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이 조악하니까 각 나라가 따라서 개발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 BM-21 모델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는 BM-14라고 140mm 이 로켓탄을 쏘는 걸 개발했고, 그 다음에 220mm를 쏘는 BM-27을 개발했습니다. 이 BM-27이 지금 북한에 굉장히 많죠. 네. 그 다음에 300mm짜리인 BM-30도 개발했습니다. 북한은 240mm하고 300mm 방사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든 걸 제외한 BM 시리즈를 흔히 구소련제를 카츄샤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카츄샤 로켓이 60년대에 소련권에 퍼져갖고 주목을 끌자 미국이 70년대에 MLRS,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MLRS.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큰 단거리 미사일도 쏘게 합니다. 그 단거리 미사일은 이제 두 발이 들어가는데 그걸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거죠. 그 미국 육군은 핵미사일 부분은 다 미 공군한테 넘기고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 육군이 싸울 수 있는 거는, 이 육군이 지상으로 기동하니까 하루에 많이 가봐야 뭐 수백 킬로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차 몰고 가보시면 1000킬로는 뭐 운전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부산까지만 가도 힘드니까. 한 300에서 500킬로까지만 먼저 때려주는 미사일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타킴스입니다. 지금 한국군은, 한국 육군 포병은 구룡 로켓, 다연장 로켓을 갖고 있죠. 이게 130mm 직경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산화한 게 천모 230mm, 그러니까 미국의 MLRS와 비슷한 그런 230mm짜리를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 연평도 포격전 기억하시죠? 그때 북한이 주로 쏜 게 76.2mm 평사포입니다. 그거 들고 지금 그
예. 송영길 씨가 그때 부산 인천시장으로 연평도 방문했다가 그 뭐라 그랬죠? 술집에 이 포탄이 떨어졌는데 이걸 폭탄주라고 그랬던가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쐈던 게 122mm 방사포입니다. 이게 제법 많이 날라왔었죠. 근데 많이 바다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0mm 대구경포를 쐈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의 그 155mm 자주포랑 견줄 수 있다. 조금 더 작은 거죠. 북한은 170몇 mm 또 자주포도 있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의 방사포와 대구경 장사정포의 포탄이 날아오는 걸 막으려면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K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발사하는 155mm 자주포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계일보가 또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6월 1일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이 양반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알려져 있죠. 상당히 보수파인데 그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무력 충돌로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무기 다 썼다, 아이언돔 다 썼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10억 달러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레이엄 의원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베니 간스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가졌다라고 한 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는 미국민에게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조라고 하지만은 이게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해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당국도 인정을 합니다. 대공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원래대로 재건하고 정밀 유도탄 등 공군에 필요한 무기를 사는데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 10일부터 11일 동안 하마스와의 주고받은 그런 전투에서 방사포죠. 로켓포 공격을 막느라고 아이언돔을 다 썼다라고 밝혔고 미국의 군사원조가 시급하다라고 이스라엘 군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일단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판 하나를 튕겨야죠. 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은 경제학에서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거의 원칙입니다. 국방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아이언돔 한 개 포대 가격이 한 6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서 아이언돔 포대가 발사하는 로켓탄을 맞추는 타미르 미사일이 한 발당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아마 북한의 방사포탄 한 발 가격은 글쎄요. 우리 K9 자주포탄 한 발 가격이 얼마나 되나? 100만 원 안 할걸요? 그럼 북한 건 더 싸단 말이에요. 한 50만 원? 50만 원짜리를 5천만 원짜리로 때리면 100배로 때리니까 이건 손해죠. 그런데도 이걸 쏴야 되는 거는 그게 이스라엘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국민이 죽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더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큰 대가는 막았지만은 상당한 돈을 썼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아이언돔은 미국은 아직 개발하지 않았어요. 요런 단거리 방어 체계는. 그들은 MD는 개발했지만. 근데 미국은 자기들은 개발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보고 하라고 하면서 16억 달러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걸 갖고 개발한 게 라파엘하고 IAI가 개발한 게 아이언돔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6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은 이스라엘이 긴급 요청이 있으면 38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적 지원을 해준다라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별도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16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라파엘과 IAI가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2011년부터 실전 배치를 했고 이번에 사용을 잘했습니다. 그와 별도로 2016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은 38억 달러 내에서 지원해준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 육군은 작은 전투를 안 하잖아요. 큰 정규전, 이라크 쳐들어갈 때처럼 그런 큰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전투는 누가 많이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마스라는 세력이 큰 세력이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자 지구가 우리 강북 정도밖에, 서울의 강북 지역밖에 안 되는 좁은 지역에 있는 포진한 그 민병대 세력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 전투는 이스라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작은 전투를 치를 때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는 이스라엘이 많이 하니까 니들이 개발해라. 우리가 돈을 주겠다. 개발해서 괜찮으면 미국도 그 시스템을 자본에 도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대가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38억 달러 내에서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협약을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요즘은 드론이라 그러죠. 드론 뭐 아이들도 장난으로 이렇게 많이 취미생활로 하는데, 과거에는 UAV, Unmanned 에어 비클인가 해서 무인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UAV가 어디서 먼저 발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먼저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스라엘 군을 우리는 국군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IDF라 그럽니다. Israel Defense Forces. 이 조그만 적들을 보려니까 거기다 뭐 가장 좋은 게 하늘에서 보는 건데, 사람이 떠서 보려면은 저 비행기 타보시면은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 필요하죠, 물 먹어야죠, 자야죠, 음식 실어야죠,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람 없이 쉽게 말하면 로봇이나 컴퓨터만 실으면은 공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물도 필요 없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비행기를 딱 띄우면은 비행기가 굉장히 작아지고요. 또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만 충분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적진을 보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거기서 바로 미사일을 쏴서 적을 잡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그 이라크의 특수전사령관 술레이니마니를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이용해서 잡았나요? 이라크 땅에서 탁 바로 죽여버렸죠. 그게 바로 UAV를 이용한 거죠. 이 UAV는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해서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헤론이라고 있습니다. 헤론, 한번 이스라엘 가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헤론 시리즈가 다양한 게 굉장히 많아요. 카츄샤 로켓이 여러 개처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사람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 없고, 산소가 없어도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 되니까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한데 필요 없잖아요. 또 공중에 올라가면 굉장히 추워지는데 영하 몇십 도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채공하면서 적을 감시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인공위성보다 나아요. 인공위성은 계속 지구 궤도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데 뜹니다. 그러니까 적을 보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UAV는 계속 제자리 비행, 빙빙하면서 계속 살필 수 있거든요. 유인기보다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저기서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달면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폭탄을 싣고 스스로 적을 가서 자폭을 하게 되면 까미가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UAV 개념을 발전시키니까 미국도 그걸 참고해서 글로벌 호크니 이런 아주 좋은 UAV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해서 미국이 참고한 것 중에 동시에 했다고 해도 좋은데, 이스라엘은 작은 적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언돔, 가까운 데서 오는 적을 막는 아이언돔, 포탄을 막는, 그 위에 데이비드 슬링,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렇게 새총을 쐈다고 하는 데이비드 슬링. 데이비드가 누구죠? 다비드의 새총. 그 다음에 에로, 화살이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아이언돔보다 좀 큽니다. 데이비드 슬링에 가까운 건데, 그걸로 팩3를 만들고, 패트리어트. 그 위에 에로 같은 사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적 미사일을 맞추는 GBI를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필요한 건 이거지만 작은 전투는 이스라엘이 치르니까, 만약에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걸 갖고 오거나 공동 생산하거나 이럽니다. 참고로 미국은 훈련기는 개발 안 해요. 과거에는 영국의 호크기를 쓰거나 그랬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T-50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거 안 사고 스웨덴 사브 거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기네가 아주 좋은 무기는 개발해도 좀 낮은 단계는 안 합니다. 그걸 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영국 이런 건데, 한국이 그 시장 들어가려고 하다가 T-50에서 실패를 한 거죠. 흥미로운 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전에서 연결되고 무기 시스템으로 연결되니까 한미 동맹보다 더 가깝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스라엘 방식을 참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북한의 방사정포 위협,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한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걸 막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게 성공시키면은 미국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엮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의 방사포 이런 것들을 우린 스스로 안 하고 이스라엘이 IAI나 라파엘이 개발에 성공하면 그걸 모방 생산하거나 갖고 오려거나 수입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 미국이
MD를 만들면 도입하거나 사거나 뭐 패트리어트 팩3를 싸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모방 개발하거나 뒤늦게 뭐 K 아이언돔 만든다, 뭐 K MSM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그게 성공시키면은 미국이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아이디어 하나 제공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F5 전투기하고 F4 전투기가 수명이 다해서 자칫 퇴역합니다. 거의 다 퇴역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혹시 쓸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그냥 저장해 놓고 있는데, 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연식이 오래 지나면은 이 조종을 해본 사람 조종사들이 없잖아요.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저는 이거를 개조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조종석을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다량의 폭탄을 집어넣으면은 한 고폭약 한 1톤, 2톤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무 투보보다 커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엔진은 다 살아있잖아요. 이걸 UAV처럼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를 개조하는 겁니다. 그럼 뛰어갖고 전투기처럼 떠갖고 날아갑니다. 근데 지상에서 조정하는 거죠. 사람은 안 타고. 근데 이 팬텀이나 이 F5 이 타이거 전투기는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요. 굉장히 빨라요. 순항 미사일보다 빨라요. 그 다음에 바다에 착 붙어가는 초저공 비행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F4 팬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료량이 많기 때문에 평양까지도 초저공으로 해서 수면에 붙어가지고 초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올 필요 없죠. 조종사가 타고 있다면 돌아와야 되지만 조종사가 없으니까 주석공을 빵 때리는 까미가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괜히 전투기 갖고 있어봐야 조종사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바꾸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 실전에서 성공시키면은 전 세계가, 우리도 팬텀 F5 많은데 좀 개조해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면서 또 미국도 따라오면서 이제 관계가 대접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금을 대고 이스라엘은 그걸 갖고 새로운 무기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성공시키면 미국하고 공유하는 거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방어를 하는 데는. 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서부터 10위까지 많은 나라, 2위에서부터 10위까지 국방비 많은 나라의 국방비를 다 더한 게 미국하고 비가비가하거나 오히려 적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방비가 많으니까 이 각각의 무기 재고량도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러한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은 급할 때 미국 무기를 먼저 갖고 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는 미국제 무기하고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바로 미국 부품, 미국 탄약을 쓸 수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자금 동맹까지도 협약을 맺어놓으면 급할 때 미국 돈 갖고 와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급하면 미국 무기 갖고 와서 쓰고 부품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갚든 현물로 갚든. 그렇게 전쟁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리 많은 무기를, 우리 탄약고에 잔뜩 갖고 있으면은 그거 터지지 않게 관리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듭니까? 또 사람은 얼마나 배치해야 됩니까? 또 무기 어떤 국방 비용을 띄워놓고 있으면 또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또 쓰지 못하고 붙잡힙니까? 그걸 절약하고 미국하고 맺어놓는 거죠. 일종의 스와프죠. 무기 스와프고 국방 스와프죠. 그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 경제에 돌려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동맹이 갖고 오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국방 스와프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백신 스와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남북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하고 이제 싸울 수는 없죠. 평화 속의 긴장 관계를 만드는데 그때 한미동맹이 아주 좋은 방안이 되죠. 그죠? 북한하고 상대할 때도 물론이지만 중국하고 상대할 때도 그 미국을 믿고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을 하는 겁니다. 전자권도 그들은 미국에 주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왜 좋냐? 전자권을 가진 미국이 패전을 한다.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이 패전하네? 그럼 미국을 이긴 나라하고 동맹 맺어야 하고 동맹을 옮깁니다. 그럼 미국은 패권, 헤게몬을 놓칩니다. 때문에 미국은 전자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나라가 전쟁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의 힘과 의지를 이용해서 국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아이언돔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방사포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헐값 5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아이언돔 미사일은 5천만 원입니다.
그 상대는 돌을 던졌는데 우리는 미사일을 쏘는 격인데 이러면 매우 비경제적인 전쟁이 되죠. 그럴 바에는 억제를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적이 쏘면은 다량으로 응징, 보복, KMPR을 하는 거죠. 그것은 못 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마스가 쏘니까 첫날은 아이언돔으로 막았나? 그 다음날부터는 전투기하고 포격으로 막 같이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쪽도 이제 힘이 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계속 휴전하라니까 아이언돔이 떨어질 때쯤 이제 휴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아예 먼저 때리는 겁니다. 적이 이러한 뭐 방사포를 배치한다는 먼저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러면 쏘지도 못하고 포탄은 거기서 터지니까 더 좋은데 이게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테러를 당한 다음에 미국이 테러 세력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침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략이 어려우니까 적이 쏘면은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때려야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사정에 맞게 한다면은 연평도 포격전인데 우리가 이제 맞으니까 K9 포대는 쐈습니다. 6대인데 그 중에 2대는 뭐 고장나서 4대가 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4군단 인민군 지역을 박살을 냈어야죠. 응징보복을 세게 했어야죠. 요게 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뭘 요구합니까? 전작권 내놔라 그러죠. 전작권을 우리가 받지 않고도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국지도발에 의한 작전권 행사는 우리 합참이 갖고 있습니다. 미군 연합사령관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작전계획 502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꾸 하면서 성공시키면은 미국도 너희 작전 잘하네? 그럼 전작권 줄 수도 있고요. 주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북한이 깨갱하니까 미국도 즐깁니다. 그러니까 한미관계 더 좋아지고 북한은 깨갱하면서 평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북한을 상대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관계가 좋으면 이스라엘처럼 필요시에는 자금 지원 받는 그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방은 이렇게 지능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계속 전시작전권을 달라 미국에 대해서 송영길 씨는 조건부로 받기로 한 거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받으면 또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방어에도 도움이 안 되죠. 우리 방어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방산도 살리고 수출도 하고 한미관계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 ADD도 F5, F4 퇴역 전투기 이용 방법까지 검토하면서 Think the unthinkable 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